안녕하세요. 맞춤경매의 김유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7번이나 낙찰되고 나서 미납된 토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댓글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그걸 보기 앞서가지고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해요. 좀 복잡하고, 저도 확실하게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게 확실하게 결론을 못 내린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텐데 일단은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낙찰받은 사람 말고는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던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던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앞에 들어온 영상 보셨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최초 감정가가 1억 3,500이었어요. 1억 3,500이었는데 매각됐죠? 차순위도 들어왔고, 차순위도 금액차가 얼마 안 나죠? 2명 들어왔는데 미납했습니다. 이때부터서 저는 느낌이 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높아요. 높은데 차순위 금액도 얼마 차이도 안 나고 미납했고, 두 번째 한번 유찰됐는데 이번에는 5분이 들어왔어요. 5분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차순위 금액하고 좀 차이는 나는데 이때도 들어온 금액이 좀 높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명, 2명 이렇게 들어와요. 이때는 이제 차순위 금액 자체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낙찰된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감정가 대비 1억 4,500 때는 안 들어갔고 1억 5,300, 1억 6천, 1억 8천, 1억 8,200, 1억 5천. 제가 들어온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일반 토지예요. 일반 토지고, 그 앞에 뭐 별다른 뭐 호재라든지 뭐 개발이 되고 있거나 뭐 그렇지도 않아요. 토지 면적도 넓지도 않고 47.49평 토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한번 분석을 했듯이 권리상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고, 제가 임장을 가서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해당 토지가 여기잖아요. 이거 사진을 보면은 여기죠. 여기고, 여기 그 공장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 토지 주인하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 토지 주인하고 이 집 주인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될 때 같이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물건 번호가 1번, 2번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지 봤더니 경매가 진행이 됐었고, 경매가 취하가 됐어요. 도중에 취하가 됐고,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참 재밌어요. 그리고 좀 이게 설명을 드릴 게 좀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은 해당 토지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권리상 전혀 하자가 없고 왜 7번이나 낙찰되고 나서 미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그 뒤에 주택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주택이 매각기일이 22년 7월 14일 날 매각이 됐는데 취하가 됐어요. 취하가 됐고 주택이었죠. 이게 지분으로 주택이 나왔습니다. 지분으로 주택이 나왔는데 소유자겸 채무자가 윤땡땡이고 채권자가 서예요. 어디서 좀 많이 본 이름이죠. 이 채권자가 지금 여기도 지금 경매를 신청을 했지만 아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지에도 채권자가 동일한 이름이에요. 이분이 이 집하고 아까 저기 임야 7번이나 미납된 토지하고 같이 진행을 했어요. 경매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진행을 하다가 지금 그게 된 거고요. 취하가 된 거고, 하나 지금 임야로 된 토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물건 번호가 1번, 2번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명이에요. 공동명이고, 해당 토지, 임야로 된 토지는 또 다른 이름의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가치가 됐는데,
이거를 지금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지금 경매가 시작이 된 게 21년 3월 17일입니다. 임의경매. 이 윤땡땡님의 지분을 가지고 임의경매를 했어요. 이 서땡땡님이 금액은 2억이죠. 21년 3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언제 가등기를 했냐? 19년 10월 14일. 19년 10월 14일이고 지금 이분이 아니고 지금 해당 주택도 원래 경매가 진행이 됐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경매로 원래 이분이 낙찰을 받았고 이 조땡땡님이 낙찰을 받고 나서 거의 한 1년 정도 만에 이 두 분한테 팔았습니다. 이것도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제가 그것도 좀 찾았는데 뭐 말씀 안 드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1억 6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2013년에 1억 6천에 낙찰을 받아서 얼마에 팔았냐? 뒤에 보면 2억 2천에 팔았습니다. 원래 해당 토지도 경매가 진행이 됐었고 2013년에 1억 6천에 낙찰을 받아서 2014년에 2억 2천에 팔았는데 이때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어요. 윤땡땡하고 또 다른 분이. 그리고 지금 해당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이분의 지분을 가지고 경매가 신청이 됐고 주택 같은 경우는 진행하다가 취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끝났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거는 경매가 진행이 중인데 성씨는 달라요. 이거는 지금 윤씨지만 해당 임야로 된 토지는 우씨예요. 이상하죠. 성씨도 다르니까 이상한데 주소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여기 윤땡땡 7-4 불로동입니다. 지금 경매 진행되고 있는 7번 낙찰받고 나서 7번이나 미납을 했던 이 토지에 대한 부분도 우씨죠. 이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한 날짜도 비슷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날짜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정한 날도 똑같습니다. 이 서땡땡님이 가등기 설정한 날짜도 똑같고 주소가 똑같아요. 7-4. 그러니까 아까 윤땡땡 이분하고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분하고는 가족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대단한 것 같아. 이분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이 일단은 주택에 대해서도 가등기 설정을 하고 임야라고 된 토지에 대해서도 가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집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명의였죠. 윤땡땡하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분하고 공동명의였는데 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을 했죠. 그러다가 취하가 됐어요. 취하가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물건 송달 내역을 보면 채권자 서땡땡님이 경매 신청 취하서를 제출을 했고 말소 등기 촉탁서 발송이 돼서 주택에 대한 부분은 취하가 됐어요. 취하가 됐다라는 분은 지금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말이죠. 합의가 됐는데 왜 임야에 대해서 지금 또 경매는 같이 신청했어요. 동일한 날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 집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합의를 해서 취하를 한 것 같고 토지에 대해서도 진행이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채권자 지금 서땡땡님이 받아야 될 돈은 다 못 받았다라는 게 좀 예상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서땡땡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빌려 가등기 설정을 해가지고 됐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취하가 돼서 합의를 해서 취하가 된 것 같고 지금 토지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지금 주택에 대해서도 보세요. 느낌이 좀 비슷해요. 여기도 지금 미납을 했죠. 미납. 계속 단독. 지분이다 보니까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하면은 지분은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금이 자기 잔압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입찰하는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찰을 했어요. 왜 입찰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어찌됐든 합의가 돼서 취하가 된 걸로 보이고
똑같아요. 지금 토지도. 그렇죠. 계속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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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게 미납이 됐냐, 왜 낙찰을 받고서도 미납을 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토지가 이 토지죠. 이 토지예요. 주변을 보면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지 개인이죠. 다른 사람 토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그래서 맹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적도 확인을 안 하고 입찰 들어왔다가 미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게 거래가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만약에 맹지라고 해가지고 진입로가 없다. 이것도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에서 자체 중개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거래가 됐다라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맹지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경매방해예요. 경매방해. 경매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감정가보다 더 높게 금액을 적어서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는데 미납을 하는 거죠. 미납을 해서 그러면은 미납을 했기 때문에 또 뭐 한 달 정도 뒤에 날짜가 잡혀서 또 진행을 하고, 또 그때도 들어가서 또 미납하고, 또 그 다음에도 들어가서 미납하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3,500이면은 최소 1,300만 원 있어야겠죠. 입찰 보증금이 10%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10%까지 버리면서까지 경매를 지연하고자 하는 그만큼의 동기가 있겠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알 수가 있겠냐? 낙찰받고 나서 미납을 했던 그 사람만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아도 활용 가치가 떨어져요. 이것만 가지고는. 왜냐면은 토지가 너무 작습니다. 47평. 이것만 가지고는 뭘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 뒤에 주택까지 같이 있어서 뭔가를 공장을 만든다거나 하면은 모를까, 지금 해당 47평만을 가지고는 하기는 뭘 어렵다. 아니면 낙찰을 받고 나서 그냥 계속 보유하는 거죠. 대구공항이 이전을 한다라고 하니, 이전을 하면은 뭐 개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그 활용 어떤 토지이용 계획 부분에 있어서 집가 상승, 일단은 뭐 종상향 같은 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토지값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이 토지만을 가지고 그렇게 높게 입찰을 한다라는 것도 좀 제 상식성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못 찾아냈습니다. 못 찾아냈어요. 방법은 이 땅을 입찰을 하신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해당 관련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연락을 주시면 좀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제 정말 개인적인 소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자신 있게 좀 알아내겠다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두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또 댓글이나 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